안녕하세요. 수어통역사 성현정입니다. 오늘은 6강 수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오늘은 6강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를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강 관련된 수업 복습, 그리고 오늘 6강 어떤 계절하면 계절과 또 날씨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난 시간 5강, 5강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음과 모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 숫자를 배웠었죠. 네. 밑에 보면은 우세손, 비우세손. 네, 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우리 지금 배우는 언어가 수화 언어예요. 맞죠? 수화 언어도 언어의 한 종류다 보니까 언어학이 있습니다. 한국 수어학이라고 있죠. 그 한국 수어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게 뭐냐면 우세손과 비우세손. 이게 좀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손,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쓴 사람은 오른손이 우세손이 되고요. 그 반대쪽 손, 이거를 비우세손이라고 합니다. 좀 단어는 어렵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앞으로 이 수어를 교육을 기회로 여러분이 수어학을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 숫자를 할 때는 우세손, 오른손 쓰신 분은 오른손 우세손, 왼손 쓰신 분은 왼손이 우세손이었겠죠. 오른손으로 해서 자음과 모음, 숫자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자음과 모음을 오른손으로도 해볼 건데요. 오늘이 아마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과 같이 배우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 숫자를 배우신다면 좀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오른손 말고 반대손, 왼손으로도 같이 이렇게 지와 아니면 숫자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어떻게 썼나요? 6강. 네, 그렇죠. 지금 저는 오른손을 좀 주로 써요. 저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우세손이겠죠. 네. 저기 선생님은 거꾸로 쓰셨는데 선생님은 어느 쪽 손이 우세손인가요? 이쪽이 우세손이신가요? 네, 그렇게 이거는 꼭 무조건 오른손이 우세손이다 뜻은 아니에요. 주로 쓰는 손이 우세손입니다. 저는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손에 6을 하고 오른쪽으로 강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쓰는 손을 우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잘 쓰는 손으로 지와 연습을 해주시고 좀 더 익숙해지면 이쪽 손으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라겠죠? 자음과 모음을 하는데 혹시 우세손이 편하신 분은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비우세손으로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음 먼저 배워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 항상 자음, 모음 쓸 때는 팔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많이 구부리면 어깨도 아프고 손도 많이 아파요. 많이 피면 이거 들고 있을 때도 아프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해볼게요. 기역. 자, 그렇죠. 기역. 좀 팔 좀 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자, 미음, 비읍. 시옷 좀 올려주세요. 네, 시옷. 이응, 다시 돌아와서 이응. 지읒. 그 다음 키읔. 그 다음 티읕. 그 다음 피읕. 그 다음에 히읗입니다. 네, 오른손이 좀 잘 되신 분은 왼손으로도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모음을 배워볼까요? 자, 모음은 포인트가 뭐라고 했었죠? 손끝의 방향이라고 했었어요. 아와 야는 방향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 야. 여는 앞으로 갑니다. 여. 오요는 손등이 뒤집어져서 오요. 우유는 우유.
이는 이는 4번 손가락. 예, 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의 에가 되고요. 야의 에가 되고요. 어의 에가 되고요. 여의 에가 되죠. 그 다음에 의에 하면 의사 할 때 의가 되고요. 오에 하면 외가 되고요. 우에 하면 위가 됩니다. 또 밑에도 있었죠? 우와. 우와는 오와, 와, 우와입니다. 우어는 우와, 와. 이때도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손만 움직이시면 돼요. 우와, 우와고요. 우에는 외가 되겠죠. 우와는 아니 이건 외라고 있죠. 외, 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해보는 자음과 모음 연습은 오늘로 끝이지만 항상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복습 응용입니다. 제가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께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 수업이었다면은 퀴즈도 풀면서 아주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이 서서 익숙해지고 있어요. 예, 제가 1번, 2번, 3번을 수화를 하고 동그라미 있죠? 거긴 제가 지화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과 같이 지화를 써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요. 제가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번 이수어는 땡땡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수어. 제가 수어를 쓸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수어는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화로 쓸게요. 보세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지화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그리고 다음에 이게 뭐죠? 그리고 숫자. 자, 이럴 때는요. 입모양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자, 다시 해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자,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저요 알아요 하신 분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저랑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제가요. 이렇게 썼어요. 요즘 뉴스 그 브리핑 보면은 이수화 많이 쓰거든요. 이게 코로나19. 자, 그러면 지화는 코로나 19, 19가 되겠죠. 자, 이제 수화가 보인가요? 지화가 보인가요? 네, 이래요. 아마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셔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 자꾸 보면 보일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썼어요. 벌써 아셨어요. 게, 탕. 네, 삼계탕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자, 만, 보, 걷기. 제가 일부러 걷기 하면은 알 것 같아서 일부러 앞에 단어를 좀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잘 아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거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뉴스 브리핑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수화를 써봤고요. 그리고 지화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지 문자를 창안하신 분은 윤백원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자, 우리 세종대왕님과 윤백원님을 한번 지화로 한번 써볼게요. 자, 세종대왕 한번 써볼까요? 자, 시옷, 예. 그걸 약간 쉬어줘야 된다겠죠? 쉬고. 그 다음에 지읒, 오, 이응. 좀만 내려와 주세요. 이때도 지읒, 오, 이응. 좀만 내려오면 초성, 중성, 종성 위치가 보이겠죠? 그 다음에 대, 디귿, 에, 대가 되겠죠? 왕은 이응, 오, 아, 이응. 그렇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시옷, 에, 세 한번 쉬고 지읒, 오, 이응, 종. 그 다음에 디귿, 에, 대, 왕은 이응, 오, 아, 이응. 그래요. 잘했습니다. 자, 윤백원님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응, 유, 니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 에, 기역. 그렇죠. 살짝 내려온 거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응, 우, 니은. 그렇죠. 지금 잠깐 이렇게 지화를 쓰시는 거 보니까 처음엔 좀 조금 위치가 불명확했는데 자꾸 쓰니까 초성, 중성, 종성 위치가 좀 더 바르게 나왔어요. 이걸 이왕 연습하실 때 위치를 조금 생각하시고 쓰면 상대편이 봤을 때 이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이렇게 지화를 썼을 때 막 이렇게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 윤백원을 쓸 때 윤 이렇게 좀 내려왔죠. 백은 옆으로 갔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원은 이응, 워, 니은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5강 무엇을 좋아합니까 했었죠.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취미 그랬었죠. 오늘 한번 앞모습과 옆모습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자, 해보세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과와 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저는 수영과 탁구를 좋아합니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와 영화 감상입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여기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운동, 취미는 다 여러분 다 각각 다르실 거예요. 오늘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취미를 넣어서 새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주제는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했어요. 요즘은 좀 안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다만 좀 기간이 좀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금 간격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어느 순간 겨울이었다가 어느 순간 여름이 오고 그렇게 좀 기간은 짧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맑은 하늘과 단풍이 멋진 가을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하늘이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우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둑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이 배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네요. 오늘도 재밌게 배워서 배운 내용 꼭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이거를 하기 전에 단어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오늘 단어 배우기입니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그리고 눈, 비, 구름, 우산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계절. 제가 조금 전에 계절은 사계절이라고 했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계절이라는 수화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돌려도 돼요. 네, 이렇게 돌리진 않고요. 한 번만 돌리고 계절. 한 바퀴를 돌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게 계절입니다. 자, 그리고 봄 따뜻하다, 여름 덥다, 가을 바람, 겨울 춥다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자, 이유는 수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봄이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씁니다. 계절에서 따뜻한. 해볼까요? 계절에 따뜻하고. 이거를 이게 옷에 이렇게 올려서 따뜻하다, 따뜻하다 갑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그 수화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계절 따뜻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냥 봄을 계절을 빼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봄.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게 봄이에요? 이게 따뜻하다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계절 따뜻하다 해서 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봄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니까 제가 이거를 붙여놨습니다. 봄, 따뜻하다. 수 어떻게 한다고요? 따뜻하다, 봄입니다. 자, 여름 덥다. 이것도 왠지 계절에 덥다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죠? 네, 계절하고 덥다. 선생님 더우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세요? 그렇죠. 수화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이게 덥다. 그래서 여러 번 하진 않고요. 그냥 덥다. 땀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덥다. 그러면 여름은 계절 덥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여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덥다라는 수화입니다. 자, 가을은요. 이제 그러면 바람을 먼저 배우면 좋겠네요. 자, 바람 선생님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람. 네,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한테 온대요. 이렇게 바람이 온대요. 아까 이거는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 가을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가을은 사계절 중에 바람. 가을이겠죠. 하지만 이렇게도 가을을 씁니다. 자, 춥다. 선생님, 춥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렇죠. 왠지 몸을 하면서 또 더 추워요. 그렇죠. 춥다라는 수합니다. 춥다. 그럼 겨울은 사계절에 추운 거. 이거를 겨울이라고요. 그냥 이렇게도 겨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하늘을 배워볼게요. 하늘도 왠지 옆에 파랑이 있는데 파랑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광고를 보니까 하늘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보니까 하늘이 막 갈색이고 막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알고 있는 하늘은 푸른색이죠. 그래서 먼저 파라탄수화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어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추우면 얼굴이 창백하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파랗다. 그래서 이게 파라탄수화입니다. 해보실까요? 파랗다. 파란데 하늘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환하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 펼쳐진, 파란 밝은, 이게 바로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두 가지 수화가 섞였어요. 해볼까요? 하늘입니다. 이 수화는 뭐라고요? 이 수화는 파랑입니다. 자, 깨끗하다는 수화입니다. 자, 뭔가를 깨끗이 닦았어요. 그렇죠. 정말 깨끗한 느낌 들어요. 깨끗하다는 수화입니다. 자, 단풍이라는 수화는요. 단풍은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빨강으로 해볼게요. 우리 저번에 일요일 할 때 일요일 기억나시죠? 네, 이게 빨강이었어요. 빨강 잎 이게 단풍입니다. 빨강 잎입니다. 단풍이에요. 자, 그리고 멋있다라는 수화는요. 멋하고 있다라는 수화가 섞였어요. 멋은 살짝 일지를 구부려서 코에 대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해주면서 빼주세요. 네, 꼬불꼬불 이렇게 하면 이게 멋이라는 수화입니다. 있다. 혹시 있다라는 수화 배웠을까요? 5번과 4번에서 코에 대면 있다. 그래서 있다. 네,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 모습을 보고도 멋있다, 해도 됩니다. 네. 자, 눈 내리다라는 수화입니다. 자, 눈이 무슨 색이죠, 선생님? 흰색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흰색이 치아라고 합니다. 이게 흰색이란 뜻이에요. 하얗다는 뜻이거든요. 하얗다. 그리고 눈이 어떻게 내릴까요? 눈이 보슬보슬 내리나 봐요. 네, 그래서 하얗다 내리면 이게 눈 내리다입니다. 눈 내리다. 우리가 이제 또 눈 볼 일이 또 며칠 한 달 후면은 또 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눈 내리다. 자, 그다음에 좋다라는 수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좋다. 이렇게 주먹을 일지와 오지 쪽을 코에다 대는 거. 이게 좋다라는 수화입니다. 자, 감기. 우리 지난 시간에 감기 배웠었죠. 감기가 콧물 감기가 기침 감기. 기침할 때는 콧물은 코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쓰는 감기도 있고요. 또 이게 목에서 이렇게 콜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감기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수어사전을 보면요. 감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감기라는 수화도 있고요. 이런 감기 수화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주먹을 쥐어서 조심히 당깁니다. 네, 조심 당깁니다. 조심입니다. 네. 자, 구름 하얗다. 우리 아까 하얗다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구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 뭉게 있으면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자, 비를 배우려면요. 물을 알아야 돼. 우리 물 배웠었죠. 수요일. 자, 1번을 5번을 시형으로 구부려서 이걸 턱에 대서 이렇게 살짝 마시는 수형. 이게 물이라는 수화인데요. 이 날 하면 우리는 수요일이었죠. 근데 이 물이 쭉쭉 떨어져요. 이거는 비입니다. 비. 자, 이 비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비예요. 조금 전에 날이 화창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져요. 선생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두 방울씩. 비가 한두 방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떨어진다. 아니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제스처에 따라서 저번에 강약을 말씀드렸었죠. 약하게 하면 비가 적게 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폭우가 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라는 수화는요. 미음 수형.
미음수용해서 여기 옆에서 약간 흔들어 주세요. 미음 흔들어 주는데 아마는 뭐 이렇게 좀 추측 뭐 그런 의미이긴 해요. 표정이 아마 그런 표정을 써주면 이게 비수지랑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입니다. 자, 우산입니다. 우산. 선생님 우산 어떻게 펴세요? 그렇죠. 우산의 수는요 이렇게 씁니다. 우산을 피는 그래서 우산. 저도 처음에 수화를 배웠을 때 이 우산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만들다라는 수화예요. 만들다, 우산, 만들다. 좀 달라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산은 피는 거고 만들다는 뚝딱뚝딱 두드리는 거. 그 차이입니다. 네. 자, 밀이라는 수화는요. 먼저 왼손을 옆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오른손을 살짝 구부려서 당겨주세요. 그럼 이게 밀이라는 수화입니다. 밀이라는 말은 몸모하기 전에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밀이. 준비라는 수화는요. 뭔가를 착착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이렇게 책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착착. 그래서 이걸 준비라는 수화입니다. 준비. 부탁이라는 수화는요. 저번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 수영 뒤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그냥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 이거는 좀 이상하겠죠? 이분에게 부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다라는 수화는요. 내가 누구의 말을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렸어요. 알다. 한 2번 정도 알다 해도 되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알아.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알다 쓰면 됩니다. 날씨라는 수화는요. 날씨는 우리 수요일 할 때 수요일 이게 날이라는 수화였던 거 기억나신가요? 날이고요. 날이 어둡고 밝음 그게 날씨예요. 날씨 날에 어둡고 밝음에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날씨예요. 자, 옷이라는 수화. 옷 수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옷. 힌트를 주자면요. 선생님, 자, 수화를 할 때, 자, 코라는 수화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선생님, 그렇죠. 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옷은? 그렇죠. 이렇게 옷. 쉽죠? 네. 옷이라는 수화가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바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옷이 두껍다. 옷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패딩을 입을 거 아니에요? 패딩 이 정도 두껍겠죠? 지금 저는 이 정도밖에 두껍지 않아요? 두껍다. 옷, 두껍다. 옷이 두껍다. 아니면 옷이 두껍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만큼 두꺼운 옷이에요. 네. 옷을 입다라는 선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옷을? 그렇죠. 옷을? 네. 입어요. 그렇죠. 옷 입다. 보니까 수화도 우리가 좀 배우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무심결에 쓰는 게 참 많아요. 오늘 두껍다, 옷을 입다. 평소에 많이 쓰는 수화 있을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화 단어 배우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장 배우기 대화하기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오늘 대화하기는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였죠. 자, A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그랬었죠. 우리 아까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때요? 불편하죠. 이런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걸 빼도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도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장은 의미 전달이 좀 더 크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전달할 때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할 때 이거를 빼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한데 그렇게 계절을 빼겠습니다. 그럼 거기 중에서 이런 수어가 있어요. 뭐뭐 중 이런 가운데 중이라는 수어도 있고요.
안에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거를 써볼까 해요.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이거를 문장들 하면은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수어를 첫 시간 때 저희가 도치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치는 한국어의 어순하고 좀 순서가 좀 바뀌는 수어 어순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나는 결국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는 좋아 계절 뭐로 바꿔볼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는 계절 뭐. 그럼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좋아하는 계절 뭐예요? 그렇죠. 표정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맑은 하늘과 좀 기니가 한번 해볼게요. 맑은. 아까 깨끗하다 배웠죠? 깨끗하다. 맑은 하늘과 파라 펼쳐져 있는 거. 그리고 원래 과라는 수어가 있긴 해요. 과라는 수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과를 쓰지 않고 우리 저번에 휴지라고 기억나세요? 잠깐 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맑은 하늘과 한번 쉬고 단풍이 멋진. 자, 단풍 어떻게 했죠? 빨간 잎. 빨간 잎. 한번 쉬고 멋진. 그렇죠. 멋이 있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을 좋아합니다. 하겠죠. 한번 해볼까? 이어서 맑은 하늘과 쉬고 단풍이 멋진 가을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는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다 쉬운 거니까. 저는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저는 눈 내리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내리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네. 하늘이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흐리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이게 얼굴을 이렇게 좀 약간 찡그리다 뭐 그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흐리다는 거를.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늘이 흐린 거는 하늘에 뭐가 있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흐린 걸 보니 그 말은 하늘에 뭐가 있다는 말이죠?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흐린 걸 보니는 하늘의 구름. 계속 볼게요. 하늘, 구름. 하얀색, 구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늘이 흐린 걸 보니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흐린 걸 보니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올 모양이에요. 또 여기서도 비가 올 모양이에요 했을 때 이 모양이란 수어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모양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비가 아마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모양이요는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히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수어를 배울 때 좀 어떤 단어에 꽂힐 때가 있어요. 선생님, 흐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모양은 뭐예요? 이렇게 보다는 일단은 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좀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에 문장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우산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우산 미리. 그렇죠.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늘이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우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해볼게요. 자, 하늘이 흐린 걸 보니,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우산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문장이 기니까. 자,
하늘이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우산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늘이 흐린 걸 보니 시고 비가 올 모양이에요. 시고 우산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게 틀립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연결하면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문장이 짧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어 통역도 있지만 그 농인들이 수어를 사용하는 거를 음성으로도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농인분들이 이렇게 휴지를 다 이렇게 봐야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수어를 사용할 때 그 휴지 부분을 조금 지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어떤 걸 할까요? 네. 네. 이해라고 해볼까요? 이해. 예전에 이해에서 이해. 여기 기억나시나요? 얘를 예. 네. 여기서는 네지만 우리가 보통 이해라고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다는 소화. 내가 소화시켰어.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둑하게 입으시고, 여기서도 날씨가 추워. 옷을 두둑하게 입어. 감기 조심해. 이렇게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날씨가 추워. 뭐죠? 날씨가 추워. 네, 추워. 추우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그거 쓰지 않을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추워. 한번 쉬고요. 옷을 두둑하게. 어떻게 죠? 옷을 두둑하게. 두둑하게 입으시고. 그렇죠.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침. 감기 조심하세요. 해볼게요. 네, 세워서.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두둑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추우니까 옷을 두둑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봄, 계절, 여름, 계절, 가을, 계절, 겨울이었는데 보통 이 계절을 빼기도 해요. 빼기도 해서 봄은 어떻게 한다고요?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 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가요? 네, 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곧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했을 때도 이 눈의 강도, 비의 강도에 따라 달라요. 조금 전 선생님께서 아까 눈을 이렇게도 쓰셨어요. 네, 눈이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눈이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눈이 또 어떻게 내릴까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가요? 눈이 그냥 펑, 그렇죠. 퐁퐁 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눈은 무조건 이거야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첫눈이 올 때 눈이 그래요.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첫눈에 또 첫눈 오는 날 약속 있으신가요? 이렇게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눈이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또 비도 어떻게 한다겠죠? 비가 일반적으로 내리지만 비가 한두 방울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비가 뚝뚝뚝뚝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비도 이슬비라고 그런가요? 이렇게 내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폭우,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날씨, 계절을 배워봤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늘 6강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5강 복습했고요. 6강 수업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우세손과 비우세손, 저는 이 손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 손이 저는 우세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이 계신다면 왼손이 우세손이겠죠. 네. 선생님, 이 우세손, 비우세손 이런 걸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외우란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이 수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휴지라는 이 휴지 아니고요. 잠깐 쉬는 거, 그 휴지가 있죠. 그것도 보통 우리가 한국 수어학 연구하는 논문을 보면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좀 그때 이 단어가 그때 그런 단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새로운 용어 우세손과 비우세손. 우리가 주로 사용한 손을 우세손이라고 해요. 거기에 반대되는 손을 비우세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음을 연습했을 때, 모음을 연습했을 때, 숫자를 연습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세손으로 썼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오늘 6강 공부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두 손 다 사용했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은 우세손이 좀 익숙하다면 반대손도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과 같이 연습을 했죠? 다음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을 같이 연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우세손과 비우세손 연습을 자주 하시면 나중에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은지 아세요? 양손 익숙하게 쓰면 수화 시간이 좀 전략이 돼요. 자, 보시겠어요? 6강. 하지만 이 손을 쓰면 6강. 이때는 약간 6강 좀 이렇게 씌워줘야 이게 좀 보이거든요. 선생님 한번 봐보시겠어요? 6강 이거하고 6강. 그럼 이 6자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씌워주고 강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이 양손으로 쓰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양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그렇죠,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수화 시간도 짧아지고 좀 수화 통역한 사람이 좀 덜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세손과 비우세손에서 한번 사용하는 거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인사는요. 오늘은 특별한 수화 그림이 없네요. 오늘은 이 내용을 수화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6강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이라는 내용으로 끝낼까 하는데 제가 먼저 수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강, 이게 공부란 수어예요. 공부 끝. 다음 주에, 앞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6강 수업을 끝났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나요. 안녕. 마치겠습니다.